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선우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허리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어렵지 않는 내용이니 끝까지 들어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인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허리가 아프면 어디로 가시나요? 대부분 병원부터 생각하실 겁니다. 물리치료 받고 약 먹고 며칠 좋아졌다가 또 아픈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아이고 또 허리 하면서 파스 붙이고 진통제 드시고 그래도 또 아프고 말이에요. 그런데 디스크가 터졌거나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될까요? 사실 답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습니다. 바로 자세와 습관 때문인데요. 특히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긴 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신문 읽고 손자 손녀들과 놀아주다 보면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날이 많습니다. 예전처럼 밭일이나 집안일로 몸을 많이 움직이던 때와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허리를 구부정하게 해서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뼈들이 제자리에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변 근육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마치 고무줄을 한쪽으로만 계속 늘여놓으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뻐근해지는 거예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50대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증상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죠. 문제는 이렇게 한번 굳어버린 허리는 단순하게 기지개 켜거나 스트레칭만으로는 잘 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깊숙이 자리 잡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틀어진 관절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도구들이 비싸야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다이소에 가시면 단돈 몇천 원으로도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도구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3가지 도구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에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집에서 혼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사용하시면 병원에서 받는 물리치료 못지않은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급하게 아픈 건 병원에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평소에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관리해 주시면 병원 갈 일도 훨씬 줄어들고 허리 때문에 고생하는 시간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구할 수 있는 허리 건강 도구 3가지와 올바른 사용법, 그리고 허리 통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생활 습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허리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허리를 위한 첫걸음,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허리 통증이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해결책도 명확해지거든요. 우리 허리는 정말 신기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24개의 뼈가 차곡차곡 쌓여서 몸을 지탱하고 있는데 각각의 뼈 사이에는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는 젤리처럼 말랑한 속과 딱딱한 껍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건강할 때는 탄력이 있어서 우리가 걷거나 뛸 때 충격을 잘 흡수해주죠. 그런데 이 디스크라는 게 참 예민해요.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앉아있으면 앞쪽으로 압력이 몰리면서 뒤쪽이 늘어나게 됩니다. 마치 찐빵을 앞에서 누르면 뒤쪽 소가 밀려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이런 자세를 매일 몇 시간씩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디스크 주변의 인대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무줄을 계속 잡아당기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요. 그리고 뒤쪽 관절들이 제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관절이 어긋나면 그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이 살짝 눌릴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다리까지 저릿저릿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해요. 뭔가 이상하네? 하면서 허리 주변 근육들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허리를 단단히 감싸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몸을 보호하려던 근육이 나중에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굳어진 근육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더 딱딱해지고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만성 허리 통증의 시작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굳어진 근육이 신경을 눌러서 통증 신호를 계속 뇌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큰 손상이 없어도 아프다, 아프다 하는 신호가 계속 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진통제를 먹거나 파스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고 틀어진 관절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허리 통증은 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고관절이 굳어지면 허리가 대신 움직여야 해요. 그래서 허리만 치료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이소에서 구할 수 있는 3가지 도구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구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원리를 알고 제대로 사용하면 정말 효과적이에요. 첫 번째는 폼롤러입니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둥글고 긴 원통 모양인데 표면이 매끄러운 것도 있고 돌기가 있는 것도 있어요. 색깔도 다양하고 딱딱한 정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이소에서는 보통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살 수 있어요. 폼롤러의 원리를 쉽게 설명드리면 마치 밀대로 반죽을 미는 것과 비슷해요. 굳어진 근육과 근막을 넓게 펼쳐주면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거죠. 근막이라는 건 근육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인데 이게 굳어지면 근육도 같이 딱딱해져요. 폼롤러로 이 근막을 풀어주면 근육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척추 양쪽에 있는 기립근이라는 긴 근육들이 많이 굳어 있는데 이걸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기립근은 목부터 허리까지 이어지는 긴 근육인데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해요. 폼롤러로 이 근육을 풀어주면 허리뿐만 아니라 목과 어깨까지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척추 정가운데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뼈를 직접 누르면 다칠 수 있거든요. 척추에서 손가락 2개 정도 떨어진 양옆 근육 부분만 굴려주세요. 폼롤러는 두께가 높을수록 허리뼈의 원래 곡선을 되찾고 근육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처음에는 불편하고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두께가 낮은 제품부터 시작해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높여주세요. 돌기형도 자극이 강해 초보자에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처음엔 민자형을 권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해요. 바닥에 폼롤러를 놓고 그 위에 허리를 올려서 천천히 굴리시면 됩니다. 위아래로 굴리는 것도 좋고 좌우로 살짝 흔들어주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한 부위에 10초에서 20초 정도 머물면서 천천히 굴려주세요. 자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텔레비전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정말 간단해요. 아픈 정도는 10점 만점에 6점 이하로 맞춰주세요. 아프긴 하지만 시원해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아프게 하면 오히려 근육이 더 긴장하고 다음날 멍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 일주일 정도는 조금 뻐근할 수 있는데 그동안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통증이 심해지거나 며칠 계속된다면 강도를 줄이거나 잠시 쉬어보세요. 몸에 좋은 운동도 과도하게 하면 좋지 않으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사지볼입니다. 테니스공만 한 크기의 작은 공인데 이건 폼롤러로는 닿기 어려운 부분을 콕 집어서 풀어주는 도구예요. 다이소에서 2,0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딱딱한 것, 부드러운 것, 돌기가 있는 것 등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적당히 부드러운 걸로 시작하세요. 허리가 아픈 분들을 보면 여기가 딱 아픈데 하면서 손가락으로 한 점을 집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그런 부분에 쓰는 게 마사지볼이에요. 옆구리 허리 근육이나 엉덩이 근육, 그리고 사타구니 앞쪽 깊숙한 근육까지 풀어줄 수 있어요. 특히 엉덩이 근육은 정말 중요해요.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고 굳어져요. 엉덩이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면 허리가 그 일까지 대신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허리에 부담이 더 가는 거예요. 마사지볼로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면 허리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사용법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벽이나 바닥을 이용해서 아픈 부위에 공을 댑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서 공을 누르는 거예요. 20초 정도 눌렀다가 5초에서 10초 쉬는 걸 5번에서 8번 정도 반복하시면 돼요. 누를 때는 숨을 깊게 쉬면서 근육이 이완되도록 해주세요. 숨을 참으면 근육이 더 긴장해서 효과가 떨어져요. 그리고 너무 오래 누르지 마세요. 한 부위에 2분 이상 누르면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하루에 1번에서 3번까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저녁에 1번 정도가 적당해요. 특히 오래 앉아 있었던 날에는 저녁에 꼭 해주시면 다음날 아침이 훨씬 편해요. 마사지볼의 좋은 점은 다른 곳에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종아리가 뭉쳤을 때 발밑에 놓고 굴려주면 시원하고 발바닥이 아플 때도 효과적이에요. 허리 아픈 분들 중에 다리까지 저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종아리와 발바닥을 풀어주면 저린 증상이 많이 좋아져요. 세 번째는 허리 받침 쿠션입니다. 이건 앉을 때 허리에 받쳐주는 쿠션인데 3가지 도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허리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이 잘못된 앉기 자세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보통 엉덩이를 뒤로 빼고 등받이에 기대죠? 그러면 허리가 뒤로 둥글게 굽어지면서 디스크에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허리 받침 쿠션을 허리 4번째, 5번째 뼈 부근에 받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허리 곡선이 유지됩니다. 허리는 원래 앞으로 살짝 굽어진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곡선이 유지되어야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골고루 분산돼요. 쿠션을 고를 때는 너무 두껍지 않은 걸로 선택하세요. 주먹 하나 정도 두께가 적당해요. 너무 두꺼우면 오히려 허리가 과도하게 굽어져서 불편할 수 있어요. 다이소에서는 4,000원에서 6,0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데 처음에는 부드러운 걸로 시작해서 적응되면 조금 더 단단한 걸로 바꿔보세요. 이 쿠션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텔레비전 볼 때, 책 읽을 때, 컴퓨터 할 때, 그리고 버스나 자동차로 장거리 이동할 때도 꼭 사용하세요. 특히 장거리 여행할 때 이 쿠션 하나만 있어도 허리 피로가 확실히 줄어들어.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45분에서 1시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한두 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쿠션을 써도 계속 앉아 있으면 근육이 굳어지거든요. 일어나서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좌우로 돌려주는 간단한 동작만 해도 도움이 돼요. 이제 도구 얘기는 끝났고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도구를 써도 평소 생활 습관이 나쁘면 소용없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모두 인정하시죠? 먼저 자세부터 바꿔야 해요. 다리 꼬고 앉기, 구부정하게 앉기, 바닥에 양반 다리로 오래 앉기, 이런 자세들은 허리에 정말 안 좋습니다. 특히 다리를 꼬고 앉으면 골반이 틀어지면서 허리에 비대칭적인 부담이 가요. 한쪽 허리만 계속 아픈 분들은 대부분 이런 자세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깊숙이 넣고 허리를 세워서 앉으세요.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무릎은 90도 정도로 굽히는 게 좋아요. 책상 높이도 중요한데 팔꿈치가 90도 정도 굽어지는 높이가 적당해요. 운동도 중요합니다. 격한 운동은 필요 없고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거든요. 또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처음에는 10분에서 1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30분까지 늘려가시면 돼요. 걸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세요. 휴대폰을 보면서 걷거나 고개를 숙이고 걷는 건 허리에 좋지 않아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면 척추 주변 근육들이 균형 있게 발달해요. 체중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그만큼 허리에 부담이 가거든요. 특히 배가 나오면 허리가 앞으로 당겨지면서 과도하게 굽어져요. 현재 체중의 3%에서 5%만 빼도 허리가 한결 편해집니다. 70kg이신 분이라면 2kg에서 3.5kg 정도만 빼시면 되는 거예요. 살을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배 근육을 강화하는 겁니다. 배 근육이 약하면 허리 근육이 과도하게 일해야 합니다. 간단한 복부 운동만 해도 허리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누워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배에 힘주고 머리만 살짝 들어 올리는 운동,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관절과 엉덩이 근육 관리입니다. 허리만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허리와 연결된 다른 부위도 함께 관리해야 해요. 특히 고관절이 굳으면 허리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하거든요. 허벅지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허벅지 뒤가 당기는 느낌이 들도록 30초 정도 유지하세요. 양쪽 다리 번갈아 가면서 하루에 2세트씩 해주시면 돼요. 사타구니 근육도 풀어줘야 해요. 서서 다리를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리고 한쪽 무릎을 굽히면서 반대편 사타구니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세요. 이것도 30초에서 45초씩 양쪽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해주시면 좋아요. 누워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브릿지 운동.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벌리는 클램쉘 운동 같은 간단한 운동들이에요. 각각 10번에서 15번씩 2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허리 건강을 위한 핵심 내용들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씩 따져보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최소 2주일은 꾸준히 해보시고 한 달 정도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리 통증은 단순히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여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다이소 3가지 도구 기억하시죠? 폼롤러, 마사지볼, 그리고 허리받침 쿠션. 이 3가지는 단순한 보조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허리 구조를 회복시키고 근육과 근막의 긴장을 풀어주며 앉아있는 동안 허리 곡선을 지켜주는 정말 중요한 장치들입니다. 특히 이 도구들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받는 비싼 치료와 똑같은 효과를 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방과 관리 차원에서는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총 10,0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허리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하지만 도구만으로는 부족해요. 평소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앉기, 규칙적인 걷기 운동, 적정 체중 유지하기, 그리고 고관절과 엉덩이 근육 관리하기. 이 4가지만 실천하셔도 허리 건강을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14일 동안만 실천해 보세요. 낮에는 허리받침 쿠션을 사용하시고 45분에서 1시간마다 일어나서 1분에서 2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저녁에는 마사지볼로 아픈 부위를 5분에서 10분 정도 지압해 주시고 자기 전에는 폼롤러를 5분에서 10분 정도 사용해 보세요. 운동은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평지 걷기나 실내 자전거를 해주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고관절과 엉덩이 근육 운동도 함께 해주세요. 체중 감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체중의 3%에서 5% 정도를 목표로 설정해 보세요. 이렇게 14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오래 앉아 있어도 예전보다 덜 아프고 걸을 때도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다만 주의하실 점들도 있어요. 만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하거나 소변 보는데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런 증상들은 신경이 심하게 눌렸다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급성 외상을 입으셨거나 심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 지도 하에 사용하세요. 도구를 사용하다가 통증이 더 심해지면 강도를 낮추고 다음날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며칠 계속 아프면 잠시 쉬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 몸은 각자 다르거든요. 남에게 좋다고 해서 나에게도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마시는 거예요. 허리 통증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몇 년 혹은 몇십 년에 걸쳐 서서히 나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해요. 일주일 해보고 별로 안 좋아지네 하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주변에서 본 분들 중에 이런 방법으로 허리 건강을 크게 개선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70대이신 한 분은 폼롤러를 사용한 지 한 달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허리받침 쿠션을 쓰기 시작한 후로 장거리 여행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허리 통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2가지만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앉기 타이머를 60분으로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1분에서 2분 정도 스트레칭하기. 두 번째, 자기 전에 폼롤러 5분 사용하기. 이 2가지만 해도 내일 아침이 오늘 아침과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건강한 허리는 건강한 노후의 기본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어디든 가기 싫어지고 무엇을 하든 의욕이 없어져요. 하지만 허리가 편하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손자, 손녀들과 놀아주는 것도 여행을 다니는 것도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다 가능해져요. 단 몇천 원과 하루 10분의 투자로 여러분의 내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위해서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